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대단원 평가하기 우리 1차 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문항들 위주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1번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에 대해서 x, y의 값을 구하여라. 자, 복소수에 대한 문제니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실수 부분이랑 그리고 허수 단위 i 앞에 들어있는 허수 부분을 구별을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등식의 값이 0이라고 하면 이 실수 부분도 0이 돼줘야 되고 허수 부분도 0이 돼줘야 된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1번 문제처럼 좌변과 우변으로 나눠져 있을 때도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서로 같도록 만들어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봅시다. x와 y를 구별하지 말고 i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따로따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전개를 쭉 해보면 마이너스 y 더하기 y, i는 5 빼기 2i라고 얘기를 합니다. i가 없는 부분 따로 묶어내고 i가 있는 부분 따로 묶어내면 요래 되네요. 그게 5 빼기 2i가 되래. 그럼 무슨 얘기일까? i가 없는 실수 부분과 i가 있는 허수 부분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고. 따라서 2x 빼기 y가 5가 돼줘야 되고요. 두 번째 y 빼기 3x가 마이너스 2가 되어줘야 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 1번과 2번을 우리 연립만 해주면 되겠다, 그죠? 즉 y 자리에 3x 빼기 2를 1번 시간에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얘는 2x 빼기 3x 플러스 2는 5가 되고 마이너스 x는 3이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 되면서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1. y의 값은 마이너스 11이 된다. 따라서 x와 y의 곱은 33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두 복소수 x와 w라고 합시다. w에 대해서 다음 복잡한 식의 값을 계산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식을 바라보면 일단 우리가 기호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죠. 복소수 위쪽에 짝대기, 우리 이걸 바라고 읽어지지, 바를 붙여놓으면 그거는 켤레 복소수가 된다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 자, 한번 여기 정리하면 Z가 주어져 있을 때 Z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줘라. W, 이걸 오메가라고 읽어볼까?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는 이런 형태로 켤레 복소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2번 문제는 우리가 풀어내는 것은 Z의 값도 집어넣고 오메가의 값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살짝만,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살짝만 이 식을 한번 변형을 해보자. 이왕이면 이거를 냅다 8번을 자 집어넣는 것보다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대입하는 횟수를 줄이는 게 좋겠지.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첫 번째, 두 번째 항을 보면 얘는 오메가로 묶어져. 그럼 얘는 Z 플러스 Z 바 두 개로 묶어지지. 더하기 뒤쪽에 있는 부분도 한번 볼까? 오메가 바로 묶어버리면 얘는 Z 바 더하기 Z가 돼준다. 자, 이걸 계산하는 거와 똑같아.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두 개 항에서 밑줄 친 Z 더하기 Z 바가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묶어내면 나머지 오메가와 오메가 바 이거 두 개를 묶어낸 거와 똑같은 거야. 자, 왼쪽에 보였던 이 식이 오른쪽으로 정리했던 이 식과 똑같아. 물론 하나하나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겠지만 아까보다 우리가 대입해야 될 횟수가 훨씬 더 적어졌지. 1, 2, 3, 4 4개면 충분한 거야.
거기에다가 너무나도 고마운 게 Z와 Z바, 오메가와 오메가바 켤레 복소수끼리 더하라고 얘기를 했다. 한번 살펴보자. 3 빼기 2y와 3 더하기 2i라는 켤레 복소수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허수 부분은 사라지고 실수 부분만 남아. 곱하기 오메가와 오메가 바야 켤레 복소수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허수 부분은 사라지고 실수 부분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결과는 48이 돼주겠죠. 그죠? 일일이 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거. 어떻게 해주는 게? 식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3번입니다. 복소수 Z에 대해서 Z분의 1 빼기 Z바분의 1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앞선 2번 문제와 똑같아요.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하고 출발을 해볼게요. 자, 가로 안쪽에 들어있는 분수식 우리는 이왕이면 통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통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 자, 이 값을 한번 계산해보자. Z에 대한 켤레 복소수는 3 빼기 i라는 건 나 잘 알고, 그러면 두 개의 켤레 복소수의 곱은 합차는 제곱의 차 요래 될 거고, 분자에 나와 있는 Z바에서 Z를 빼면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빼면 3 날라가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i가 되네. 한 번 더 정리하면 얘는 11분의 얼마가 돼?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지. i죠. 잘못했네. 이게 10이 아니고 이게 9였다. 그죠? 이게 9였으니까 얘는 10이 돼서 결과는 마이너스 5분의 i가 되네. 자, 걔를 어떻게 하라고? 전체를 제곱하래. 그러면 여기에 제곱, 여기에 제곱, 여기에 제곱이니까 야의 제곱과 똑같고, 그럼 우리가 찾을 정답은 분모 5, 25의 분자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5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복소수 Z에 대해서 밑줄 하나 그어보자. Z의 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 실수 X의 값을 물었다. 이거 X는 실수라는 거. 그리고 Z제곱이 음의 실수라는 거 생각해보자. 원래 Z는 복소수였죠. 그 복소수를 제곱을 해서 음의 실수가 된대. 그게 무슨 말이야? 허수 부분이 없다란 얘기고, 남는 실수 부분은 어떻게 되라? 0보다 작아져란 얘기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 그러면 요렇게 확인이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Z를 제곱을 해버리면 되겠다. 그죠? 자, 생각을 깊게 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한번 해보고 가는 거야. 그러면 가보자. Z의 제곱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먼저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을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정리하면 x 더하기 xi 빼기 3 빼기 2i는 실수 부분은 x 빼기 3, 허수 부분은 x 빼기 2가 된다. 자, 그러면 이 네모 박스 친 이 부분을 우리는 제곱을 할 거야. 그럼 암산해볼까? 앞에 있는 x 빼기 3의 제곱에 마이너스 허수 부분의 제곱.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니? i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더하기 2배의 x 빼기 3, x 빼기 2의 i가 된다. 맞니? 이게 누굴까? 실수 부분. 이게 뭘까? 허수 부분. 이 허수 부분이 우리는 0이 되길 원하는 거고, 이 실수 부분이 0보다 작기를 원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우리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2 곱하기 x 빼기 3의 x 빼기 2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2가 되든지 x가 3이 돼주면 되는 거야. 그때 우리 x 빼기 3의 제곱에서 x 빼기 2의 제곱한 게 음수가 돼주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2를 넣었을 때 음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2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빼기 0. 0보다 크네?
우린 실수 부분이 0보다 작기를 원한다고. 탈락. 두 번째, x에 3을 넣어보자. x 빼기 3의 제곱 빼기 x 빼기 2의 제곱이라는 이 실수 부분은 x에 3을 넣으면 0 빼기 1 마이너스 1 0보다 작네? 야, 우리 목표는 실수 부분이 0보다 작기를 원했는데 땡큐. 그리고 허수 부분이 0이 되기로 했는데 0이 된 x의 값 중에서 실수 부분이 0보다 작도록 하는 녀석은 얘네 얘. 누구? x가 3일 때. 따라서 우리가 구할 x의 값은 3이 돼주겠네. 5번입니다. 자, 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한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무엇을 생각할까? 판별식이 0보다 커져야겠지. 그죠? 자, 그럼 계산합시다. 짝수 판별식을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누군가가 질문을 하더라. 선생님, 4분의 d가 뭡니까?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잘 알고 있는데 짝수 판별식 4분의 d가 뭡니까? 4분의 d는 x의 개수가 b의 값이 짝수면 그 b의 값을 반으로 나눈 값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ac를 한 게 판별식이다. 자, 이게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어. x의 개수가 짝수라고 하면 그냥 판별식을 쓰면 식이 복잡해져. 조금 식이 번거로워져. 그런데 짝수 판별식처럼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를 계산하면 이 두 개의 부호는 항상 똑같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값이 훨씬 더 계산이 편하게 나와.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가끔은 이용을 합니다. 자, 정리해보자.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지금 x의 개수가 2의 배수야. 짝수니까 그걸 반으로 나눈 k 빼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얘네 정리할게. k제곱 빼기 2k 더하기 1에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0이다. 쑥쑥 날라가고 마이너스 2k 더하기 21이 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기를 원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커야지 실근 두 개가 나타나. 그래서 여기에 정리한 판별식이 난 0보다 커야겠네. 따라서 2k가 21보다 작도록 하는 k의 값은 2분의 21보다 작다. 즉 얘는 10.5네 10.5보다 작도록 하는 자연수는 몇 개? 10개가 정답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한 번 더 밑줄을 또 긋자. m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m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자, 항상 중근을 갖는다라는 이야기 통해서 중근 판별식 d가 0이 돼줘야겠구나. m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그럼 n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 돼줘야겠다. 라는 이야기로 흘러가야겠지. 그렇다면 한 번 더 정리하면 판별식 이꼴 0이 되는 이 등식이 누구에 대한? m에 대한 무슨 식이 되어줘라? 항등식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물어본 거고.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려면 수식으로 어쨌든 표현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자. 판별식을 생각을 하는데 또 x의 개수가 짝수야. 그러면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반 m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c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a제곱. 이게 판별식이지. 이게 우리는 0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럼 식을 조금 더 정리하자. m제곱 더하기 2am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2m 마이너스 a제곱. 자, 사라지는 게 매우 매우 많다. 즉 2의 am 더하기 2m. 이게 결과가 0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왜?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이 돼줘야겠지. 그런데 이 식이 어떻게 되라?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래. 이놈이
m을 뭘 넣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식이 돼야 되고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서로 똑같아져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했니? m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m으로 들어있는 항들을 다 묶어냈을 때 2a 더하기 2가 0이 돼주려면 이 m이 아무 소용이 없도록 오른쪽과 모양이 똑같아라. 즉 왼쪽에 보이는 좌변에서 m의 개수 이게 얼마가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0이 돼줘라. 따라서 2a 플러스 2가 0이 되는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세수 ABC를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물었다. 자, 뒷부분의 해석은 우리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그럼 중근을 갖는다라는 걸 수식으로 또 표현을 해줘야겠지. 판별식이 어떻게? 그렇지 0이 돼줘야겠지.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난 지금 적용할 거라고. 수식으로 써야 되니까 이 뒷부분은 조금 이따 생각하자. 자, 판별식을 쓸 건데 너무나도 계속 고맙게 x의 개수가 짝수다. 4분의 d 판별식은 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를 계산해라. 이게 0이 돼주길 원하는 거야. 그죠? 자, 이거를 일일이 다 전개를 해도 되겠지만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네. 그러면 합 차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자, 계산하자. 두 개를 더하면 어쩌대? a 더하기 b 더하기 2c가 되고 두 개를 빼면 c가 사라지네. a 빼기 b. 자, 이게 0이래.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다 했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그 말로 이 등식 하나를 만들었거든. 이 등식을 통해서 뭘 파악해야 돼? 뭐가 쓸데없이 갑자기 삼각형이 나왔어. 이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물었지. 정삼각형이 될지, 이등변 삼각형이 될지, 직각삼각형이 될지 찾아보라는 거야. 각각의 삼각형은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들이 있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라.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된다. 직각이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이다. 자, 그럼 살펴보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은 요 놈인데 이 식이 아무런 정보를 안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A와 B와 C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 변의 길이지. 그러면 다른 조건이 우리가 없다 하더라도 A와 B와 C는 무조건 0보다 큰 값이 돼줘야겠지. 그럼 얘를 한번 살펴볼까? 왼쪽 식. A도 B도 이 C를 다 모조리 다 더한 거랑 A에서 B를 뺀 거를 곱해서 빵이 나왔다. 곱해서 빵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빵이네. 그런데 이 녀석이 빵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럼 누가 빵이 돼야 돼? 그렇지. A 빼기 B가 무조건 0이 되어 줘야 되는 거야. 그죠? 자, 따라서 A 값은 B 값과 똑같다. 그러면 C에 대한 조건은 몰라도 되지만 A와 B가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정답! 무엇일까? A하고 B하고 같은 무슨 삼각형?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이 7번 문제의 정답이 돼줍니다. 자, 8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 더하기 i일 때 실수 a, b의 값을 물었다. 자, 똑같이 또 생각을 깊게 하지 말자. 근이라는 말이 들리면 근을 가르쳐주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그 근을 대입해버리면 주어진 식이 참이 되어야 돼. 자, 그래서 바로 대입합니다. 2 더하기 i의 제곱 마이너스 a의 2 더하기 i의 플러스 b는 0이 돼줘라. 이걸 만족하는 실수 AB를 구해달래. 이 문제는 우리 저기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해. 1번이나 2번 정도. 복소수가 서로 같을 때는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자. 자, 쭉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니? 4 더하기 4i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i 더하기 b다. 동유항 아니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모조리 다 정리를 해줘라. 3 빼기 2a 더하기 b가 실수 부분에 허수 부분은 야와 야 4 빼기 a i를 계산해라. 이게 0이 되란다. 무슨 말일까? 실수 부분이 허수 부분이 각각이 얼마? 0이 되어줘야겠지. 자, 따라서 허수 부분 4 빼기 a가 0이 돼줘야 되니까 a의 값은 4입니다. 그럼 두 번째 3 빼기 a 자리에 4를 넣으면 8 더하기 b도 0이 돼줘라. 따라서 b 값은 얼마일까? 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을 a와 b의 합은 9가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복잡한 식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알파 값과 베타 값을 대입해주면 충분히 답이 나올 문제지만 얘를 바라보니까 근해 공식 이전에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아. 근해 공식 써도 식이 복잡하게 해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를 구해줄까? 그렇지. 첫 번째 두근의 합 얼마일까? 마이너스 a분의 b 2가 되고, 두 번째 두근의 곱 얼마일까?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이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 녀석의 값을 찾아갈 거야. 어떻게? 합과 곱이 보이도록 식을 변형을 해보자. 자, 들고 와보면 통분 벌써부터 뭐가 나왔네. 요래되고 더하기 오른쪽 14분의 인수분해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보일 거 다 보인다. 합도 보이고 곱도 보이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넣기만 하면 되겠네. 곱 마이너스 7에 합 2 더하기 14 곱하기 곱 마이너스 7에 합 2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7분의 2.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7분의 9가 답이 돼줍니다. 자, 10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에 관계가 나왔다. x축에 대한 이야기, 교점이 나오면 우리는 y값이 0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 그때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일 때 a, b의 값을 물었다. 자,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것은 y의 값이 0일 때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했지.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y 자리에 0을 넣었을 때 적어볼까?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을 넣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야. 맞니?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이 2차 방정식이 가지는 해의 개수와 똑같았어. 자, 그럼 이 문제를 해석해봐. x축과 만나는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이래.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뭐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1과 3이란 얘기지. 그럼 해가 보인다. 뭘 하란 얘기야? 대입하란 얘기지. 대입하란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해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두근의 합이라는 거는 실제로 인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4입니다. 두 번째, 두근의 곱을 살피자. 실제 곱은 마이너스 3이야. 그런데 공식을 쓰면 a분의 c가 돼서 b 값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우리가 찾을 a와 b의 곱은 24가 됩니다. 그죠? 자, x축과 만나는 교점이라는 거는 y자리에 0을 넣었을 때 만드는 이 방정식의 해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10번은 쉽게 풀었을 겁니다. 자, 11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하도록 하는 k의 값. 접한다. 직선과 2차 함수가 접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y의 값이 서로 똑같다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kx제곱 빼기 x 더하기 k 빼기 1이 오른쪽에 있는 x 더하기 1과 같도록 하는 이 방정식의 해가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뭐가 돼줘야 돼? 그렇지. 중근 한 개가 돼야 돼. 왜? 접하니까. 접하는 건 교점이 한 개. 그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해가 한 개. 그럼 다 됐네. 이 식만 정리하자. k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 빼기 2는 요 방정식의 해가 한 개가 되려면 우리는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0이 돼줘야겠지? 자, 판별식 씁시다. x의 개수가 짝수야. 그럼 4분의 d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다. 1 빼기 k 제곱 더하기 2k다. 이게 얼마? 0이 되어줘라. 맞니? 자, 그럼 주어진 식 정리하면 k 제곱 빼기 2k 빼기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그지? 자, 그때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물어봤어.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누구고 그 실근 두 개 합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지. 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정답이 금방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문제지만 생각은 잠깐 해봐야 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계산하면 a분의 c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는 거 분명하지? 정답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생각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그 해가 실수가 되든 허수가 되든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할 곳은 실수 k의 값, 이걸 만족하는 실근을 찾아줘야 돼. 그지? 그래서 함부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 허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판단을 먼저 해줘야겠지? 판별식을 써보자.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2네 0보다 크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해도 그게 두 실근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판별식을 꼭 따져보는 습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직선 얘와 동시에 접하도록 하는 값을 물었다. 자, 질문이 두 개지. 첫 번째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해야 되고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2x 더하기 1과도 접해야 돼. 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을 해줘야 돼. 그죠? 자, 그러면 풀어보자.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x축과 만나야 되니까 이게 0이 되어라. 즉 판별식을 생각할 때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되어라.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직선 2x 더하기 1과도 접해라. 그러려면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도 한 개가 돼야 돼. 따라서 판별식 4분의 d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도 0이 되어줘야 돼. 맞니? 이 등식을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달란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번 식에 보이는 요 식을 b만 남겨버리면 우리는 b 자리에 a 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 b 자리에 a 제곱을 여기에 쭉 집어 넣어버리면 이 식은
a 빼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1이 되네. 식 한 번 더 정리하면 a 제곱 빼기 2a 플러스 1 빼기 a 제곱 더하기 1이 되어서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0이 된다. 즉 a의 값이 1이 나오네요. a의 값이 1이라면 b 값도 1이네. 그래서 우리가 찾을 a와 b의 합은 2가 정답이 됩니다. 13번입니다. 1과 3 사이일 때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주어지고 최소값이 주어질 때 a와 b의 값을 물었다. 자, 문제 형식이 우리가 접해본 형태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큰 틀을 바라보면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야. 그럼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꼭 지점을 늘 찾았어. 그러기 위해서 이 창에 개수로 주어진 식을 묶어버리면 요래됐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줬거든. 반의 제곱만큼 더하고 빼서 주어진 식을 변형하자. a로 묶어내면 앞부분 3개 x 빼기 4의 제곱이 되고 뒷부분은 빼기 16a 빼기 b가 만들어지지. 자, 이 완전 제곱식에서 우리는 꼭 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16a 빼기 b라는 거 잘 알고 있고, 이 꼭 지점의 좌표를 통해서 주어진 범위 안에 꼭 지점의 좌표, 즉 축의 방정식, 꼭 지점 x의 값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위치가 다 달라졌던 것 같아. 자, 확인해 보자.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위로 볼록인 함수고, 그 위로 볼록인 함수가 꼭 지점의 좌표가 x값이 얼마? 4지. 그런데 내가 찾고자 할 x의 범위는 어디부터? 1부터 3까지야. 즉 여기 오른쪽 왼쪽에 4를 기준으로 왼쪽에 3이 있고 더 왼쪽에 1이 있다. 이 속에서 주어진 함수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뻔히 보이겠지. 우리가 찾고자 할 최대값과 최소값은 꼭 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범위 안에 없으니까 야를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가고 있지? 그러면 4에서부터 조금 움직이는 3의 위치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더 많이 떨어진 1의 위치에서 최소값을 가지겠지. 자, 그럼 다 됐잖아. 첫 번째, x가 1일 때 주어진 식은 최소값을 갖는다. 얼마? 마이너스 6. 그러면 계산해보자. x에 1을 넣어버리면 실제로 1을 넣습니다. a 빼기 8, a 빼기 b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7a 빼기 b는 마이너스 6이 돼주네. 맞나? 자, 그럼 두 번째, x가 3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어. 얼마? 2라고 했지? 자, 실제로 x 자리에 3을 넣어보자. 그럼 9a 빼기 24a 빼기 b가 2가 돼줘야 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5a 빼기 b가 2가 돼줘야 돼. 우린 이 두 개를 연립을 할 거라고. 그럼 한번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7a 빼기 b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5a 빼기 b가 2라면 두 식을 빼서 b를 없앨 겁니다. 빼면 8a는 마이너스 8이 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15 빼기 b가 2가 돼서 b 값은 얼마일까? 그렇지, 13이다. 그렇기 때문에 b에서 a를 뺀 값은 14가 정답이 돼주겠죠. 자, 어떻게 풀었는지 순서를 바라봐봐. 똑같은 문제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꼭 지점을 찾고 그 꼭 지점이 주어져 있는 x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최대와 최소의 위치를 결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부터 우리 뒷부분의 문제들은 전부 다 시험 범위가 아닌 거고 22번으로 넘어갑시다. 이참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때 이 값들을 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자.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는 우리는 하다 보면 나올 거고 천천히 생각해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아래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이렇게 잡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요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 얼마? 3. 두 번째, 위의 식에서 두근의 곱 얼마? 4. 그럼 바로 다 나왔네. 1번 답.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4가 돼주겠지. 그치? 자, 1번 어찌됐든 풀었어. 신기하게도. 그럼 2번은 이제 b제곱 빼기 a제곱, a와 b의 값을 구하라. a와 b는 여기에 있는 개수 안쪽에 숨어 있는 거네. 그죠?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새로운 두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지. 근데 우리는 값을 알아. 얘가 얼마라고? 3이고 얘가 얼마라고? 4인 거 알아. 그럼 해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해줘도 충분히 참인 결과가 나올 거야. 그렇지만 안 구하더라도, 대입을 안 하더라도 두근의 합인 3과 4의 합인 이 7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잖아. 공식 한번 써볼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2a 플러스 1이 되지.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두근의 곱 3과 4를 곱한 3, 4, 12가 여기에 보이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과 똑같잖아. a분의 c. 얘네.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3. b의 값은 얼마? 12가 돼준다. 그럼 아래 문제를 한번 봐봐. a의 값이 3이고 b 값이 10이면 우리가 찾을 값은 12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144 빼기 9 135가 돼주겠지. 물론 이거를 보기에 따라서 b 빼기 a와 b 더하기 a의 곱으로 인수분해해서 차는 9입니다. 합은 15입니다. 그래서 135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거고, 어쨌든 이 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문제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23번을 봅시다. 이차함수의 최대값, 이차함수의 최대값도 꼭지점 그리고 주어진 범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겠지. 자, 그때 뭐라고 얘기했니? 2차 함수의 최소값도 이야기했어. 그럼 천천히 한번 바라보자. 야의 최대값, 야의 최소값. 두 가지 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게. 첫 번째 식 y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a의 x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이 녀석의 최대값을 물었지. 그러면 범위가 없는 최대값이니까 우리 완전 제곱식 고치자. 반의 제곱 반 2분의 a의 제곱 요렇게 더하고 빼자.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 앞에 있는 3개 항을 들고 오면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뒤에 있는 얘와 얘를 곱해서 뺄 거야. 그럼 플러스 2분의 a 제곱 빼기 3이 되네. 자, 이게 위쪽에서 얘기한 첫 번째 2차 함수의 완전 제곱식 꼴이야. 우린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건데 어떻니? 주어진 함수의 범위가 없지? 없어. 없기 때문에 최대값이라는 것은 우리 2차 함수 a의 x의 제곱의 개수가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인 함수의 꼭지점의 y 좌표가 최대값이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2분의 a제곱 빼기 3이 최대값 마이너스 1이 되어줘라. 즉 2분의 a제곱이 2가 되니까 a제곱 4네. a의 부호가 뭐랬니? 0보다 크댔지? 따라서 a의 값은 2가 돼줄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함수로 넘어가자. 두 번째 함수를 보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에 a 자리에 우리는 2를 넣을 거야. 그럼 빼기 4x 빼기 3. 야의 최소값을 물었어. 범위도 있고. 그럼 똑같이 뭘 해주면 되노? 완전 제곱식 꽂혀서 범위만 체크해주면 될 거야.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에 x제곱 더하기 2x가 되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반의 제곱 필요하고 반의 제곱을 빼면 돼준다. 자, 그럼 필요한 만큼 만듭시다.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이만큼 계속하면 뭐가 되니? 2 빼기 3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다 된 거 보이나? 밑으로 가보자. 자,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범위가 얼마라고 했어?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를 했지. 그때 최소값을 물었어. 그림을 대충 그려봐. 요렇게 볼록인 함수가 위로 볼록인 함수가 x 이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우리는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로 끊기를 원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은 x가 0이 되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우리한테는 최소값이 될지 생각해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2칸을 이동해야 되고 오른쪽으로는 1칸 이동했어. 누가 이 꼭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을까? 그렇지. 여기네, 여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겠지.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하자. 공간이 없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실제로 주어진 함수에 마이너스 3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1이 되고 얘는 계산해보자. 2는 4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9네. 이게 우리가 찾을 최소값이 돼주겠네. 그럼 다 됐지? A는 2고 M은 마이너스 9니까 우리가 찾을 정답은 마이너스 7이 돼줍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가 우리 대단원 종합 문제였고요. 본인이 필요했던 문제들 골라보면서 충분히 이번 시험 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